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오늘은 친한 사이일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착각 3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인맥을 넓히고 그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원래부터 친한 사람들하고 더 견고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가는 거,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라는 게 시간, 세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잖아요. 친하게 되기까지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제 딱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느라 원래 친한 사람들과 만약에 소원해진다면 그건 이제 믿지는 장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한 사이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 이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마음과 똑같을 거라는 착각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말 안 해도 다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대부분 내가 너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 마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네 마음이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대단히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상하는 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한테 30년지기 친구들이 막 있어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붙어 있던 친구들 아직도 계속 같이 만나고 참 귀한 친구들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세월을 함께 했기 때문에 다 내 마음 같다고 생각하면 서운할 일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병원에 이제 입원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친하게 이제 단짝으로 붙어 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오라고 했더니 바쁘다고, 요새 너무 바쁘다고 이제 오전에 얼굴 삐끔 내밀고 말더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죽 끓여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가 보다 병원밥이 맛이 없으니까 죽 끓여오나 했더니 본죽 사왔대, 본죽. 자기는 옛날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아프고 이랬을 때 자기는 정말 직접 막 끓여서 막 전복죽 끓이고 이래서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 정도로는 이제 하겠구나라고 예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면 그게 이제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못입니다.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피곤해요. 이제 막 하루 종일 후달렸어요. 막 직장 상사한테 하루 종일. 손가락도 이제 까딱하기 싫어요. 그래서 막 집에 들어와 짜증을 냈어요. 근데 가족들이 왜 짜증내냐고 더 짜증내는 거예요. 어떻게 식구들이 이렇게 몰라줘.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참 몰라. 막 이러면서 또 막 서운해해요. 식구들이 내 마음 같아요? 안 그래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일하다 들어오는 아빠도 엄마도 아내도 남편도 집에서조차 잘하기를 바라죠. 짜증내면 이제 막 고생하고 말고 간에 다 싫어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다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 내가 예상한 대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마음을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면 이제 친한 사람한테일수록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내 마음 같겠다고 생각하는 착각 오늘부터 버리십시오. 자, 두 번째 착각은 어떤 걸까요? 나랑 비슷할 거라는 착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왜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하다는 건 뭐 가치관이나 생각 이런 게 이제 비슷하고 잘 맞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비슷한 거는 100 중에 10%고요. 90%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남이니까 각자의 우주가 있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하고 설사 가족과도 나랑 비슷한 건 10%뿐. 나머지는 나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송년회 한다고 친구들 만나도 다 이제 참 비슷해요. 다들 이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 밥에 그 나물,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걸 참 이제 송년회 친구들 만나면서도 이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어쩜 그렇게 다들 이렇게 막 스케일도 뭐 크지도 않아. 그냥 다 성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친구들 다. 준법 정신이 강하고 성실하고 절대로 남한테 이제 패 끼치지 않고 이제 어떤 이제 본인의
어떤 책임감이 이제 강하고, 뭐 이런 어떤 사람들끼리 다 친구들끼리 그런 친구들끼리 다 모여요. 정말 보고 있으면 되게 웃겨요. 어떻게 이게 참 다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10% 미만이라는 거죠. 그걸 잊으면 우리는 실수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당장 급한 대로 돈을 좀 모아서 이제 이렇게 주기로 했다고 쳐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너무 이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얘들아 다들 이렇게 해서 얼마씩 걷었으니 빨리 주자.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는데 내가 그걸 이제 주도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이제 기부도 많이 하던 한 친구가 자기는 돈을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어렵게 된 친구를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논쟁을 벌이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래도 당장 급한 불은 꺼야지.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저래? 쟤는 뭐 의리가 없다는 둥 냉정하다는 둥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친구의 가치관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친구의 가치관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인정.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린 비슷하지 않으니까. 정말 아주 작은 부분만,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작은 부분만 비슷하니까. 동기들, 이제 예전 그 회사에서 이제 동기들 중에서 이제 후배끼리 사내 커플이었어요. 근데 이혼을 했어요. 원인이 남자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동기들이 그 남자 후배를 막 감싸고 도는 말을 해서 이 여자 동기들이랑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뭐 싸우고 왼수가 되고 안 보고 이런 일이 실제로 생겼었어요, 예전에. 근데 왜 그래요?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아무리 이제 가까운 그냥 정말 20년 동안 늘 보고 지냈던 그런 동기라 하더라도 관계가 이제 깨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착각 뭘까요? 우리니까 괜찮다라는 착각이에요. 우리 사이니까 괜찮다, 이런 착각. 우리가 어떤 사이이긴 어떤 사이예요? 좋은 사이죠.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조심을 안 해요. 친해지면 굉장히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어려운 사람보다 안 친한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덜 조심하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친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일반 그릇, 그리고 일반 그릇이니까 그냥 일반 그릇, 그냥 대중적인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친한 사람은 비싼 도자기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깨질까봐 조심조심하죠. 우리가 도자기는 깨지면 큰일 나니까. 비싼 관계잖아요. 귀한 관계가 이제 편한 관계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귀한 관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더 조심조심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더 조심하라고 애쓰십시오. 조심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고마운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목포 사는 저랑 이제 친한 지인이 있어요. 제가 저는 원래 태생이 서울 사람인데도 전라도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알고, 이제 목포에 갔다 올 때마다 김치에, 홍어에, 보리굴비에 이런 거를 이제 바리바리 이렇게 싸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먹을 때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면서 진짜 맛있다, 기운이 난다, 이렇게 해서 보내면 자꾸 그렇게 때마다 보내면 귀찮아서 이제 안 준다 막 이래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제 그 지인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를 베풀었을 때 계속 그걸 두고두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래 잘 유지하는 어떤 그렇게 조심하고 고마운 거를 막 표현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이제 태도인 거죠. 오래가는 관계는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선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왜 연예인들 중에 보면 몇십 년 지기이면서 서로 말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이제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 사람들 참 선을 잘 지키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우 이정재 씨하고 정우성 씨도 몇십 년 지기인데 말을 안 놓는데요. 유해진 씨랑 차승원 씨도 대단히 가까운 사이인데 서로 말을 안 놓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야 되는구나. 편한 사이라도 말을 함부로 하고 적당히 대접하고 이러면 비싼 도자기 들고 흔들다 이제 깨트리는 거랑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아무렇게나 이제 비싼 도자기 굴리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 생일을 안 챙겨도 정말 친한 친구, 좋아하는 친구 생일을 챙기는 것도 그걸 귀하게 대접한다는 어떤 한 가지 이해예요. 바쁜 거 뻔히 아는데 이해하지 뭐. 물론 이해는 하죠. 그런데 쌓이면 서운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이제 그 가족 문제, 아이들 문제, 뭐 배우자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친구한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 네가 그렇게 당하고 산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잔소리하는 거 함부로 얘기하면 결국 관계 깨지는 거예요. 가족은 친한 사이에서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공감해 주고요. 비난하거나 조언하지 마세요. 그냥 공감만 해주는 그 정도가 바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선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게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착각 절대 하지 마셔서요. 정말 보물 같은, 인생의 선물 같은 좋은 사람들과 더욱더 견고한 사이를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